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여러가지 그래프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수업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에 더해서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더 배워볼 건데요. 그건 바로 그렇죠, D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D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자료를 표로 나타냈을 때와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표로 나타냈을 때는 그렇죠, 자료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많고 적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6쪽이네요. D그래프를 알아볼까요? 연수네 반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렸습니다. 반 학생들이 빌린 책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물음을 확인해 보면요,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어 보래요. 먼저 과학부터 숫자를 센 다음에 몇 권 빌렸는지 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 빌렸네요. 자, 과학 그대로 놔두면 헷갈리니까 표시한 것은 지우고요. 다음 문학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빌렸네요. 다음으로 역사는요, 하나, 둘, 셋, 넷, 네 권 빌렸고요. 다음 수학은 하나, 둘, 셋, 넷, 수학도 네 권을 빌렸네요. 그리고 언어는 하나, 둘, 셋, 세 권 빌렸고요. 마지막으로 기타를 표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때 쓰는 악기 기타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자, 여러분, 표에서 기타는요, 그 밖의 또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언제 쓰는지를 살펴보면, 자료의 종류가 많아서 표에 모두 넣기 어려운 경우에 자료의 수가 적은 자료를 기타에 넣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자료의 수가 적어요? 그렇지, 철학과 사회의 자료의 수가 적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타에 넣어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들을 모두 정리했는데, 마지막 합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지, 이 모든 자료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합계가 25이기 때문에 그렇지, 총 25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자, 어떤 책을 가장 많이 빌렸어요? 그렇지, 과학을 가장 많이 빌렸습니다. 기타에 넣은 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타에 어떤 책과 어떤 책 넣었죠? 그렇습니다, 철학과 사회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어떤 점이 좋아요? 그렇지, 기타를 사용하게 되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미안해요, 하나도 안 웃기네요. 이 기타가 그 기타가 아니죠. 자, 기타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그렇지, 자료의 수가 너무 적어서 따로 표현하기 힘들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수네 반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띠모양 그래프로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D그래프가 무엇인지 이 문제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비율 구해야 되겠죠. 비율 구하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표로 정리했던 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요, 전체 권수가 기준량이 되겠고요. 종류별 권수의 라고 했으니까 종류별 권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보면요, 전체 권수가 아래로 종류별 권수가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과학부터 비율 구하고 백분율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25건이고요. 과학은 7건이죠. 그래서 과학의 전체 건수에 대한 비율은 25분의 7이 됩니다.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백분율을 구할 수 있겠죠. 25와 100이 약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의 백분율은 74, 28, 28%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퍼센트가 써 있죠. 그래서 굳이 이 네모칸 안에는 퍼센트를 써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 문학 한번 비율 구하고 백분율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5건이고요. 문학은 5건이죠. 그래서 문학의 비율은 25분의 5가 되고요.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문학의 백분율은 2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역사책 전체 25건이고요. 역사책은 4권이기 때문에 비율은 25분의 4가 되는데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백분율을 구할 수 있겠죠. 약분해주고 서로 곱해주면 역사책은 16%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수학책은요. 전체 25건 분의 4권이고요.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역사책과 똑같이 16%가 되겠죠. 다음 언어 전체 25건이고요. 언어책은 3권이기 때문에 비율로 나타내면 25분의 3이 되고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백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분해서 곱해주게 되면 언어책은 전체의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전체 25건 중에 기타는 2건이죠. 여기에 100을 곱하게 되면 기타는 전체의 8%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계가 남았는데요. 백분율의 합계는 그렇지 당연히 100이 되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다.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 항목의 백분율을 모두 더한 값 또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모두 더했는데 10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지. 내가 백분율을 구하는데 어디에선가 실수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비율을 한눈에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 비율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율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드는데 아래 보이는 것처럼 띠 모양으로 만든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띠그래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띠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띠그래프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띠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띠그래프라는 것은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것이긴 한데 이 비율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백분율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띠그래프에서 표시된 눈금은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눈금 한 칸, 이 깜빡거리고 있는 눈금 한 칸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지 1%가 되겠죠. 자, 물론 띠그래프마다 눈금 한 칸이 의미하는 눈금 한 칸이 나타내는 퍼센트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띠그래프를 그릴 때 또는 띠그래프에서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눈금 한 칸이 얼마를 나타내는지를 먼저 알아놓고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띠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항목이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띠그래프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해 본 것이고요. 다음으로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 띠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과학책을 가장 많이 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책과 수학책을 빌린 비율은 그렇지 16%로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과학책과 문학책을 빌린 비율의 합이 얼마가 된다는 것? 그렇지. 48%가 된다는 것을 이 D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훨씬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를 D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보래요. 자, 선생님이 이미 이야기해버린 것 같긴 한데 어떤 점이 좋아요? 그렇지. 각 부분의 전체에 대한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각 항목이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물론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비교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D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라고 있네요. 자, 어떠한 것들을 D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렇지. 비율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D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친구들의 혈액형 비율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도 있겠고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의 비율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교회장 선거 득표율 또한 여러분 D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에서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D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D그래프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D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D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이 D그래프의 특징으로는 D그래프에 표시된 눈금은 백분율을 나타내었고요. D그래프는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D그래프는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었죠.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